자,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기 렌트에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장기 렌트는 대출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대출 영향을 받는 거죠? 진짜 오늘이 제일 쌀 수도 있겠죠. 한동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월 렌트료가 낮아질 요인보다는 인상될 요인이 더 많으니까요. 처음 영업을 배울 때요, 클래스 수강생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견적서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견적서 뽑는 방법이 제일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어요. 근데 견적 산출하는 거 배우는 건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단순한 업무죠. 예를 들어 임직원 보험이 직원들만 타야 된다, 이 부분은 사전적 의미죠. 근데 왜 임직원만 타야 되냐,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그리고 이 임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등등, 그러니까 폭넓은 이해가 돼야지 나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 이런 기본기관 없이 그냥 사전적 의미,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아니면 검색했더니 임직원보험이란 뭐고 복식부기 대상자란 어떤 거고, 이런 것만 단순히 안다면 내 시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고객보다 더 넓은 시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 렌트 견적은 왜 매달 바뀔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변동이 될까요? 장기 렌트를 처음 배우시는 초보 영업자 분들도 지금 견적 다음 달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월 견적이 변동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가끔은 월 중간에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차 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매월의 렌트 조건은 변동될까요? 자, 오늘은 장기 렌트 부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초보 영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 장기 렌트 견적이 변동되는 이유를 여느 때처럼 쉽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준비되셨다면 오늘 클래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에 보시면 미국 금리 인상된다, 일본이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서 1%대 금리로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고 들어보셨죠? 자, 이런 영향으로 벌써 신용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기 렌트에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장기 렌트는 대출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대출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이런 궁금증 생기셔야 하고요.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자동차 리스는 대출이니까, 그리고 할부도 대출이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장기 렌트는 왜 이런 금리 영향을 받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자, 맞습니다. 장기 렌트는 대출이 아니에요. 단 고객 입장에서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렌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렌트사, 캐피탈사들은 고객이 계약한 차를 제조사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 많은 차를 전부 현금으로만 사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캐피탈 렌트사들은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대부분 확보하고요, 그걸로 차를 사오게 됩니다. 여기서 금리나 조달 비용이 바뀌게 되면 렌트 회사들의 이자 비용이 변동되고, 이 비용들이 원가에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월 렌트료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영업 현장에서 내부 금리 변동으로 렌트료가 변경됩니다. 조달 금리 인상으로 조건이 변동됩니다. 이런 캐피탈 공지들을 자주 볼 수 있죠.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심한 경우에는요, 같은 달인데도 1일에 산출한 견적과 15일에 견적 산출했을 때 이 금액이 변동할 수 있을 만큼 현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자, 앞으로 월 렌트료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받은 견적이 다음 달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당연히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차 장기 렌트의 견적은 렌트사의 내부 조건, 제조사의 할인, 재고의 조건, 잔존 가치, 조달 금리 등등의 이런 영향을 받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조달 금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동안은 견적 변동이 심해질 확률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이 제일 쌀 수도 있겠죠. 한동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월 렌트료가 낮아질 요인보다는 인상될 요인이 더 많으니까요, 오늘이 제일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멘트 예시를 한번 보고요, 이대로 그대로 따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색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다듬어서 본인만의 스크립트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올해나 내년에 차 바꿀 생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받은 견적이 제일 저렴한 견적이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이미 주담대나 신용 대출 금리도 벌써 오른다고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렌트 회사들이 차를 사오는 이런 이자 비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조건이 한동안은 계속 나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우리 영업자들끼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영업자들끼리 오늘이 제일 저렴하니까 우리 차도 이번 달 안에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물론 계약을 서두르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무조건 미뤘다가는 지금보다 더 비싼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건이 좋을 때, 이렇게 빠른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있을 때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 영업을 배울 때요, 클래스 수강생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견적서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견적서 뽑는 방법이 제일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어요. 근데 견적 산출하는 거 배우는 건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단순한 업무죠. 아마 초등학생에게도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할 수 있을 수준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최저가 견적이 계약을 하는데 결정적 요소라고 하면, 초보 영업자분들이 나의 창업 부업 경력이 쌓이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됐을 때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최저가 견적이 최고의 결정적 요소라면 무수한 앞으로 생기게 될 경쟁자들, 30분 견적 산출하는 방법을 배운 초보 영업자하고 3년, 5년 된 경력자나 견적 산출하는 능력은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경쟁력이 없다면 영업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장기렌트 상담이라는 건요, 견적서 한 장으로 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견적서도 누군가는 계약을 하고요, 누군가는 에너지만 허비하고 호탕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요. 에너지만 허비하는 영업자들은 대부분 숫자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가 견적이에요, 제일 싼 견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면에 계약을 이뤄낸 영업자들은 고객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양한 시선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죠. 근데 진짜 이 얘기가 진짜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기 렌트에 대한 폭넓은 상품적 지식이 있고 실무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를 들어 임직원 보험이 직원들만 타야 된다, 이 부분은 사전적 의미죠. 근데 왜 임직원만 타야 되냐,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그리고 이 임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등등, 그러니까 폭넓은 이해가 돼야지 나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 이런 기본기가 없이 그냥 사전적 의미,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아니면 검색했더니 임직원 보험이란 뭐고 복식부기 대상자란 어떤 거고, 이런 것만 단순히 안다면 내 시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고객보다 더 넓은 시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화를 잘 보진 않는데 고등학교 때 꽂혔던 만화책이 있어요. 슬램덩크라는 강백호가 나오던 만화입니다. 그 만화를 보고 제가 농구에 꽂혀서 수업 끝나면 농구만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요. 슬램덩크의 강백호도 그 화려한 덩크를 하려고 농구부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한동안 드리블만 시킵니다. 지루한 드리블만 시켜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슬램덩크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수를 제쳐야 하는 드리블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화려한 결과물 덩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드리블 먼저 배우지 못하면 덩크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드리블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까지 영상을 듣고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으신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영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다행히 일부 소수인 분일 거고요, 대부분의 현업에 있는 영업자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저가라는 숫자만 외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앞지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정말 다행인 건 제 영상은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분들만 이 팩트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견적을 많이 보내는 사람보다 고객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영업을 오래 합니다. 이건 진짜 진리예요. 혼자서 막막하시다면 신차장기렌트 창업부업 아카데미 플랜 B 클래스와 함께 하나씩 배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객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